네, 저희는 두 가지 논거를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첫째로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 안정성 또한 낮습니다. 사회 안정망이 미비한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나 계약 종료에 직면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매년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해 비정규직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노동 구조가 노동 유연성 강화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적인 노동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을 통해 비정규직이 이든 노동자가 아닌 서로 다른 노동 형태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고용 안정성이 장점인 정규직과 비교해 노동 유연성이 장점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반대팀 입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론을 맡은 오유태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첫째,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게 되면 비정규직을 뽑는 가장 큰 이유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고용 규모 자체를 줄인 선례가 존재합니다. 임금을 높게 책정해서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실효성 없이 취업의 길만 더욱 좁아지는 부작용만 가져다 줄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간접 고용의 형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업에서 하청을 맡겨 간접 고용되는 청소, 계산, 조리배식 등과 같은 비정규직자들은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자 그리고 하청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청의 근로자는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접고용은 최저임금, 사회보험의 제외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억제를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의 부작용, 실효성의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토론 시간 총량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일 경우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유연성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러한 반대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희의 유연성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비정규직이 현재는 정규직보다 떨어지는 형태의 이른바 이등 노동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구분되어 이원화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저희는 진정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지는 형태로 정규직보다 나은 요소가 존재하는 형태로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달성된다면 비정규직의 특성에 기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역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정규직 임금 상승이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이익이 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노동 유연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비정규직이 필요한 유연성이 중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입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하며 반대 측에서는 저희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시려면 마땅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찬성 측에서는요, 근로자의 입장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저희는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금 격차는요, 임금을 높여야 하는 정당성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증가 비율을 보게 되면요, 시간제 근로자,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가
20세대와 5060 사이에서 급증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요, 전부 자발적인 사유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서도요, 60%가량이 근무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에 놓여져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제 근로자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요, 근무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5060 여성들의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비정규직 고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들의 프리토족 선행, 그리고 욜로족의 선행 등 아르바이트로 계속해서 시간제 근로자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합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낮은 임금과 빠른 유연성, 빠른 교체 가능성의 이유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을 고용하는 과정은 상당히 비정규직의 고용 과정보다 복잡합니다. 임금 책정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증가시킨다는 찬성 측의 발언은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 악화를 간과하고 말한 점임을 말씀드리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 측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조사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1순위는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물론 비정규직이 일정 부분 선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이며, 그렇게 저희는 정규직의 이런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다른 형태로 이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측은 저희가 마치 비정규직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정규직, 그리고 높은 임금을 가질 수 있는 비정규직, 이런 형태로 이원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몰아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런 이원화가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사용자 측면에서도 큰 부작용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측께서는 취업난이 심화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고용 불안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호주는 현재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지는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지금 현재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찍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직업을 2개씩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호주 해외 사례랑 한국과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입니다. 저희는요, 법 구조의 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호주 사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는요, 사용주는 임시직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임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면제부만 얻게 되는 반면에 임시직 추가 수당 지급, 즉 비정규직의 임금 높이는 것만으로는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임시직 노동자들은 상용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복리후생 기회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훈련이나 경력 개발 접근에도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첫 입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의 원인,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사건은 다릅니다. 실제 시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을 봤을 때 276만 원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15만 1천 원, 그리고 10년 내내 쭉 증가세를 이루어왔습니다. 월 평균 금액을 추산할 때는 당연히 정규직처럼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매주 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보다 알바처럼 단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개념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론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호주 사례를 완전히 가져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른바 유연 안정성에 기반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 안정성이란 해교 구제가 약하게 만들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서 국가가 재교육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들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덴마크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 측은 호주의 사례만을 들어서 이것이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반대 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계가 산에서는 작동하는데 강가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면 이거는 기계를 산에서만 써야 되는 기계를 강가에 잘못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계가 사막에서도 잘 되고 북극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기계는 환경을 타지 않고 잘 되는구나라고 우리 모두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이러한 모델이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닌 충분히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 강화는 비정규직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것이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잘 활용을 해서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상승을 시켜서 더 되게 메리트인 노동 유연성을 더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는 호주 사례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측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법이 개혁 등장 이후 실제로 기업에서 채용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고용 유연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용 규모 자체가 낮아지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비정규직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그 임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보기만 좋은 떡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근로자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끼치고 고용 유연성이 악화되는 사용자 즉 기업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북극에서도 다른 데서도 작용이 잘 된다. 전혀 아닙니다. 한국과 다른 해외 사례들은요, 법 구조 자체가 다름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의 사례도 존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들을 위한 관리자를 기업마다 고용해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법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점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 강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성측께서는요, 비정규직 임금자들을 무려 정규직 임금보다 높일 시에 도대체 어떻게 노동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 메리트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 메리트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호주 외에도 덴마크, 미국 등의 전혀 다른 사회 문화를 가진 국가들에서 해당 정책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해당 사례가 충분히 일반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인론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혹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러한 사례 노동 유연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노동 유연성이 단순히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ILO 세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것은 어디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ILO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편 잠시 저희가 굉장히 여태까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 강화가 미치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잠시 논점을 전환해서 이제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이나 어떤 복지를 받지 못하는 측면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는 값이 싸고 기간제라는 측면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잡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잡무만 수행하기에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스펙을 쌓지 못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근무 형태가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2학년의 연구조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바이며 반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고집할 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요. 대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요, 비정규직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정규직은요,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는요, 비정규직에 일괄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며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고용의 형태는요, 보통 원청이 하청에게 의뢰를 맡기고 하청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원청이 직접 가서 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요,
형식적으로는 하청한테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사용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사용자는 다르기 때문에 법의 허점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위험이 높은 일, 그리고 자기들이 맡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임금, 그리고 노동 처우 개선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더욱더 보이면서 간접 고용의 형태가 최악의 일자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KDI 연구 보고서를 예시로 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은 비정규직 안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정말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로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은 간접 고용자, 즉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하나의 노동자인데 본인을 고용한 사람은 두 명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한국만의 비정규직의 부작용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음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간접 고용의 형태의 자세하게 문제점을 들어가자면요. 먼저 청소, 계산, 조리, 배식 등과 같은 업종의 간접 고용 형태는요. 우선해서 책임 회피가 가능한 원청과 하청의 법의 허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받게 됩니다. 더해서 많은 경우 극히 취약한 합청업체에 고용되기 때문에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혜택이 없고 발언 근로기준법 시간 끝나서 찬성팀으로 발언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 간접고용의 문제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간접고용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간접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법의 꼼수를 악용한 것이기에 해당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반대 측이 말씀해 주신 사례는 이미 대부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례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2018년에 대법원에 올라간 사례가 2022년에야 판례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도 개선된 것은 한 측면뿐이며 다른 형태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대법원에 제소한 1심에 제소하고 2심에 제소하고 3심에 제소하는 형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의 꼼수를 악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 틈을 열어주지 않고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올려준다.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1심, 2심, 3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6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구제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찬성팀 발언 시간 끝나서 반대팀 11초, 남은 11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은 그러면 그 간접 고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도권 토론에서 그 간접 고용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 임금 상승이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팀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은 간접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게 되면 간접 고용의 문제점을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은 저희는 거기에 앞서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만 간접고용이 아닌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이 아닌가라에 대한 우려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봐야 하는 건요. 비정규직 임금을 도입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심각하게 악화되며 어떤 것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간접 고용의 형태는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법의 허점이고 법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즉 기업이 간접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예 아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훨씬 싸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관리자의 40.8%가 유해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하청을 통해서 낮은 임금, 그러니까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간접 고용을 통해서 위험 작업을 하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게 되면 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는 거기에 앞서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이런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심 기능은 소수가 담당하고 다시
주변 기능은 다수의 비정규직이 담당한 형태로 발전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중구조화를 내버려둔 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한국경제원기원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는 정규직보다 간접 고용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은 해결하기 6에서 7년 정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임금을 높임으로써 그 간접 고용의 문제는 어찌됐든 나중에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간접 고용을 이용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헌법, 기간제법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그 법의 악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구제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노동자 개인뿐입니다. 노동자 개인이 구제받기 위해서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직접적으로 올려준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제 여기까지 신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릴 점은요, 간접 고용과 임금 상승의 개연성이 어떤 부분인가입니다. 임금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요,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채용하지 않는 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업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간접 고용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악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찬성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발언 시작해주세요. 일단 반대 측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사회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노동 유연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노동 유연성에서는 임금과 어느 정도 그 채용과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임금 상승과 노동 유연성 간의 관계가 저희 다시 한번 입증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우선 저희는 노동 유연성의 형태가 사회 변화의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의 의견을 먼저 여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노동 유연성 측면에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승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원화한다면 비정규직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빠르게 2년 기간제만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였을 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을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이원화되어서 정규직 위주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존재하는 일자리가 되었을 때 노동 유연성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임금 상승을 통해서 이러한 유연성 측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론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높이게 되면 사용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의 사용이 부담스럽게 되고 이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의 악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별적인 노동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비정규직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 불안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를 하지만 결국에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그냥 냅둬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닌 임금을 상승시켜서 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계속해서 간접 고용 형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에 대해서 이용자가 꼼수를 활용하여서 계속해서 이러한 법을 회피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러한 법의 꼼수를 쓰는 방향은 결국에는 법이라는 한정된 글자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합니까? 네, 일단은 아까 먼저 1번 토론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비정규직 증가가 이제 안 좋다. 지금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서 1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의 트렌드고 20세대들이 지금 알바를 하면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든지 50대, 60대의 고령화 보건복지 분야로 일하게 되는 60대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네, 찬성팀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나서 마지막 결론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임금 격차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은 다소 오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고용 형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용자의 계약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네, 찬성 측은 토론 내내 계속해서 임금 상승이 앞서 논의했던 문제들에 대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 그리고 근로자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고용의 유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심히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취업난이 심화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임금 상승보다는 근본적인 법적 구조 개선과 사회 분위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책임, 즉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간접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의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문제이지 단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해결을 주기 바라는 것은 그 모든 부작용을 뒤로한 채 초려 삼관을 태우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팀 결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결이라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듣기만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해당 대안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대안들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꼼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노동자의 유일한 구제책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었다는 인정을 받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실성이 낮다는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금 상승을 주장하면서 간접고용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그것이 간접고용이든 직접고용이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간접고용은 현재 비정규직 상태가 열악한 가운데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정규직의 상태가 정규직 수준으로 혹은 정규직보다 나은 형태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간접고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편으로 반대 측은 간접고용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은 상당히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언급드리려고 하고요.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온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는 ILO 혹은 한국경제원 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발표 등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역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여태까지 열악한 처우, 박봉 등의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급격한 임금 상승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화를 통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결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